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24년 첫 번째 유튜브는 작년 한 해 빌딩 거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은 투자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과거 사례를 분석하는 거겠죠. 사례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 두 편에 나눠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 두 곳, 강남과 성수 지역에 23년도 건물 거래된 건수, 총 거래 금액, 평당가, 그리고 매입한 건물들의 대출 비율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23년 거래 사례 잘 활용하셔서 올해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빌딩 거래 붐이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 유권해석 변경,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과 시장 상황 때문에 불장일 때와 비교해서 작년 한 해 빌딩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용 빌딩 직격탄, 강남도 별 수 없었다, 이제 올랐던 가격들이 다 조정을 받을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런 시장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매입을 하신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 수요가 가장 원했던 지역은 어디인지,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았는지, 강남구를 동별로 나눠서 23년 거래된 건물들의 건수와 거래 금액, 평당가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상업용 빌딩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지까지 포함된 거래 내역의 평균치고요. 제가 직접 건별로 조사도 했고 그 외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부동산 플래닛,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강남구의 신사동, 청담, 논현, 삼성, 대치, 역삼동별로 거래 건수와 총 거래 금액, 평당가 확인해 볼 거고요. 서초구의 잠원, 반포, 그리고 성수동도 워낙 핫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등기가 넘어간 것들은 대출 비율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을 보면요. 총 43건의 거래가 있었고 총 거래 금액은 6,8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래된 건물들의 평당가는 1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청담동은 총 2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거래 건수는 이걸 세는 방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어서 about 이 정도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담동의 총 거래 금액은 3,450억 정도, 전체 평균 평당가는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사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 건수나 전체 금액 자체가 청담동의 거의 2배죠. 신사동이. 신사동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금액의 편차도 컸을 거고, 그러니까 청담동보다 평당가는 신사동이 조금 낮게 나왔죠. 근데 두 지역은 사실 우위를 가르기 힘들 정도로 고객분들의 투자 선호 1순위 지역이죠. 모든 건물주들의 최종 종착역 희망지가 신사동, 청담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과연 그 수요만큼 작년에도 강남구에서 평당가 순위로 1, 2위를 차지했을지 마지막 통계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논현동 65건 정도 거래가 있었고 총 거래 금액은 6,940억, 평당가는 1억 2,800만 원 평균이었습니다. 신사동, 청담동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있었죠. 거래 건수만 놓고 보면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논현동이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거래 비율이 높죠. 논현동은 불장일 때부터 오래된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근생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신축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신사동, 청담동보다 단독, 다가구주택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났고 작년에도 이런 형태가 이어졌습니다. 현금 1, 20억으로 4, 50억대 노후주택 매입해서 근생으로 바꾸는 투자를 희망하시는 소액 투자자들이 강남을 진입하려면 어떻게 보면 논현동이 가장 진입하기 편안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건 24년도 올해에도 좀 변함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잠원동인데요. 서초구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이 강남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서 같이 포함을 해봤습니다.
잠원동은 거래가 4건 뿐이죠. 뭐 아시다시피 잠원동은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왼쪽은 거의 다 아파트 단지고 해서 건물 거래라고 할 만한 건수가 거의 없고, 경부 오른쪽 이 일부 강남 생활권 지역에서만 건물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제로금리 시대에 유동성 완화에 힘입어서 이쪽도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작년에는 좀 주춤했던 모습이죠. 거래 총액 255억, 평당가 약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확실히 강남구 지역의 평당가와는 급 차이가 좀 나죠. 다음 반포동도 잠원동과 비슷하죠. 보통 이 노년역과 신노년역 사이 일부, 그리고 설해마을 정도에서 건물 거래가 일어나는데 작년에 8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 총액 626억, 평당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 강남구로 돌아와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은 작년 말에 빌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삼성동은 작년에 26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 총액 4,300억, 그리고 평당가 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남 지역에서도 향후 좀 포텐이 터질 곳이 정말 삼성동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으로 대치동 볼게요. 9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요. 총 1,480억, 평당가로는 약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삼동, 총 63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논현동이 65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역삼동입니다. 거래 총액은 8,577억, 평당가는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남구와 일부 서초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한 군데 더 주목해야 할 곳이 있죠. 바로 성수동입니다. 진짜 작년 한 해는 성수동의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고공행진을 했던 곳인데요. 성수동 1가와 성수동 2가를 합친 평균치입니다. 총 거래 건수는 77건, 거래 총액은 약 6,500억, 평당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평당가 보이시죠? 지금 웬만한 강남 지역보다 높거든요. 제가 코로나 한창일 때 성수동 관련해서도 영상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도 유동인구 많았죠. 근데 지금 약간 달라진 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외국인 유입이 엄청납니다. 제가 성수동에 그 소문난 감자탕 맛집 정말 좋아하는데 거길 원래 코로나 때에는 당연히 한국인밖에 없고 웨이팅이 길거나 뭐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먹었었는데 요즘은 먹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갔는데 와, 웨이팅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웨이팅의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동이 한국 대표 관광 코스 중에 한 곳이 되면서 진짜 엄청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고 있고 소문난 감자탕이 그 코스 중에 있나 봐요. 막 태국 인플루언서들처럼 보이는 여자분들이서 와서 감자탕 나왔는데 막 한참을 사진만 계속 찍고 있고, 또 옆에는 일본 중년 여성 두 분이 오셨는데 아미이신가 봐요. 감자탕 먹으면서 그 BTS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이 감자탕 맛을 알까도 싶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진짜 글로벌해졌습니다. 성수동이 가보시면. 그래서 원래도 사람이 많았던 곳인데 관광객까지 더해지면서 유동인구는 유동인구대로 많고 굵직한 기업들 투자가 또 이어지면서 작년에 많은 성장을 한 곳이 성수동이죠. 성수동이 이 평당가 1억 4천만 원을 찍었는데 이게 강남구랑 합쳐서 순위로 따지면 몇 위일지 전체 통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 거래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순위입니다. 역삼동이 거래된 금액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년, 신사동이 6천억 원대로 바로 뒤를 쫓고 있고 성수동 역시 6천억대 거래 금액이 몰리면서 삼성동을 이겼어요. 성수동은 기업들이 굵직한 투자를 한 것들이 있어서 탄력을 좀 받았을 것 같고 역삼동하고 이 논현동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지역인 만큼 거래 금액도 많았죠.
다음으로 단독주택이랑 다가구주택 거래된 거 빼고 상업용 빌딩 거래된 것만 봤을 때 평균 지가입니다. 신사동이 평당가 2억을 넘기면서 1위를 했고요. 다음으로 청담, 역삼, 삼성동이 자리를 했고 성수동이 1억 8,300만 원으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성수동이 대치동 논현동보다 상업용 빌딩 거래 평당가가 높았죠. 청담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사동 쪽으로 투자가 더 몰렸던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서 신사동이 평당가 2억을 넘기는 평균치를 보여줬죠. 도산대로변 신사동에서 평당가 높은 거래가 좀 있어서 더 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청담동이 신사동에 비해 손바뀜이 더 적은 곳이기도 하죠. 증여로 대물림되는 건물들도 많고 정말 좁은 리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 거래된 것도 전부 합쳐진 건물 전체 거래의 평균치 지가로 순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상업용 빌딩 순위랑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약간 변동이 보이시죠? 1위가 청담동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그 뒤로 신사, 삼성동, 그리고 성수동이 4위로 올라왔죠. 역삼동이 상업용 빌딩만 놓고 보면 평균치 1억 8,500만 원으로 3위를 했었는데, 단독주택이랑 다가구주택 거래 내역까지 합치면 평균 1억 3,200만 원으로 5위로 밀려납니다. 역삼동도 논현동처럼 노후주택 매입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평균을 내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빌딩 어워즈 종합해보면 1위 지역은 청담동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루키상은 성수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역삼, 대치, 논현을 제치고 4위에 랭크가 됐어요. 2024년에도 성수동이 이 명목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는 것도 올해 재밌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성수동의 지가 상승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때였나, 이 기로점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무신사,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성수동에 좀 연달아 털을 잡으면서 성수동의 지가 상승을 견인했죠. 그러면서 더 핫한 지역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의 행보를 또 무작정 따라가면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규모적으로 기업들의 움직임을 개인이 무작정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22년도 거래된 건물들의 평단가로는 순위가 어떠한지 체크를 해볼게요. 22년도 그리고 23년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24년도 빌딩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도 건물 전체 거래 평균 지가 1위 지역은 청담동이었습니다. 근데 평당가가 소폭 줄었죠. 22년도에 2억을 넘겼었는데 23년도에는 청담동이 2억이 안 됐어요. 확실히 23년도 빌딩 시장이 좀 위축되었던 게 결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청담동의 모든 곳의 지가가 다 하향 평준화된 게 아니죠. 23년도에도 오른 곳들은 올랐고, 다가구나 일부 입지들의 가격들이 22년도보다 조금 빠지면서 평균치가 좀 내려간 모양새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주요 입지의 가격들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개별 거래 사례들을 보면. 또 22년도에 대치동이 2위였다가 23년도에 6위까지 내려간 게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게 거래된 입지들 자체가 좀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신사동은 22년도보다 23년도 평당가가 더 상승을 했고요. 성수동도 22년도 1억 2,200만 원에서 23년 1억 4천으로 상승을 했죠. 논현동도 1억 1천에서 1억 2,800만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면서 평당가가 상향된 곳은 신사동,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논현동, 반포동,
되겠네요. 수요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지역과 이런 결과들이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래 많고 활발한 지역이 아무래도 가격 방어가 더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22년도랑 23년도 비교해서 본 것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강남, 성수 일대 집가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죠. 아직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상반기에는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폭의 차익을 기대하는 방향의 플랜을 짜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넓게, 크게 계획하시는 것이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주요 입지들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에 입각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넓게 보고 투자처를 물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가격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입지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청담 신사동이 이 강남 지역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고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결국에 희소성이죠. 오르는 곳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거래되는 것만큼 증여나 상속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지역 입성을 희망한다면 기회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답이지 않나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23년도 건물 거래 사례들 보면서 강남, 성수지역 어워즈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틀이자 기초적인 거고 이런 평단가만으로 지역의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긴 힘들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지역 안에서의 세부적인 입지 파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별 평단가 차이는 큰 틀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기다, 어렵다,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일수록 진짜 여기가 정답이다. 이런 입지들의 투자가 좀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24년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좋은 투자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23년도 건물 매입하신 분들이 대출 비율은 어떻게 가져갔는지 관련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스타였습니다.